I was 13 when I first got access to a computer. My parents bought me a Macintosh in 1984 when I was 8 years old. I was in 6th grade. I learned to code in college. Freshman year, first semester, intro to computer science. I wrote a program to play tic-tac-toe. I think it was pretty humble beginnings. I think the first program I wrote asked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Or how old are you? I first learned how to make a green circle and a red square appear on the screen.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something come up and say, hello world, and I made a computer do that. It was just astonishing.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소프트웨어 Why, What, How 진행을 맡은 윤유라입니다. 또 제 옆에 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기술 에반젤리스트의 김영욱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됐다는 건 알았는데요. 네네.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뭐 의무화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교육은 어떤 사회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틀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죠. AI? AI? 글쎄요. 그 AI를 포괄한 어떤 개념? 소프트웨어? 결국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요? 네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생각,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 필요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꿈이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뭐 요리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조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도 꼭 이게 배워야 되는 그 과목인지. 특정한 직업을 하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네. 왜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업이요? 네, 직업 아무거나 하나. 아나운서. 아나운서. 자,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그때그때 빨리빨리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아나운서잖아요. 네. 그럼 그 정보들을 어떻게 취합을 할 건가? 그리고 그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나운서 혹은 기자들 중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약에 뭐 서울시가 있으면 서울시의 어떤 지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몇 살 정도에 죽는데 이게 소득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다루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건 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여행 전문가다 혹은 내가 요리사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분야에도 다 필요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과 또 이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앞서서 얘기한 바처럼 네. 그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일부 뭐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게 21세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그 초등학생들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었어요. 어떤 정확하게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저희 집 첫째 네. 첫째 딸하고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그 화분을 키우는 걸 학교에서 숙제로 줬거든요. 근데 네. 그 보통 왜 애들이 숙제를 받아오면 내 시작은 장대에서나 끝은 미약하리라. 대부분은 엄마 아빠의 숙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걸 키우게 할 건가를 저는 이제 아빠로서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을 애한테 가르쳤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네. 화분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걸음.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 있는데 아니 좀 더 원초적으로 간다면 물 주기? 예, 물, 습도. 맞죠. 그리고 또 햇볕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빛하고 습도 그리고 얼마나 자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화분에 달았어요. 센서를요? 네, 센서를 달아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매일 9시마다 측정을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짰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이제 화분의 토양에 어머. 수분이 떨어지면 애한테 문자로 가는 거예요. 어머. 네, 그렇게 해서 봐라 나한테도 오거든요. 습도가 떨어졌다 빨리 물 줘라 이런 것들로 이제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화분을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얻게 된 거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방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과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 훨씬 더 얻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네. 뭐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걸 애들이 켜놓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스탠드가 켜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면 자동으로 스탠드가 꺼지고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전엔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최근에 소프트웨어 붐이 일기 전부터 일반인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툴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안 해도 돼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네네. 쉽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뭐 일단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팅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보면 그 어차피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리고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컴퓨터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세상의 중심에는 컴퓨터가 있을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그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을 때 나사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강력한 컴퓨터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바꾸는 한복판에 요즘에는 다 컴퓨터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럼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도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이슈를 잘 알고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 네. 그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동차가요? 네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그런 네네네. 것들이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운전사? 운전사, 택시, 택배, 화물차, 버스 이런 데 운전사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될 거고요. 또 연관돼 있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근데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직업이 2012년만 해도 한 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2020년이 되면 140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쪽에 필요한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안다는 거 이제 미래에 내가 좀 더 직업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미래에 듭니다. 대해 도움,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과 또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알아봤습니다.